배수연 연합인포맥스 뉴욕 특파원 화상 연결해 보겠습니다. 특파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파원님. 미국 기업들의 네, 실적 시즌이 시작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가 예상에 또 못 미치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닝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 어떤지 특파원님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4분기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했는데요. 당초부터 은행주들의 실적은 좀 부진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됐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그 팬데믹 때 은행들이 지난해에는 대규모 충당금을 쌓았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실질적인 그 손실로 이어지지 않아서 충당금 환입이 이어졌고요. 그래서 지난해 4분기에는 엄청난 실적 호전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 지난해 4분기에는 그런 요인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오미크론 영향이 실질적으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실적 부진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면 어떨 것이냐? 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기에는 이른바 그 예대 마진님이 이제 확대되는 데 따라서 은행주의 실적 호전을 상당히 어, 어, 실적 호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좀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은행주에 대한 그런 투자 수요가 좀 늘어나지 않겠나. 그리고 앞서서 선취매했던 일부 수요가 이번 실적 부진에 따라서 좀 실망 매물을 좀 초래한 영향이 일부 반영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기업들의 실적은 되레 좀 호전될 것 같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은행주들의 실적 자체가 장세에 미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날 그 뉴욕 증시의 그 큰 부진의 원인은 결국은 미국 채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한 데 따른 그런 시장의 당혹감이 표현된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이제는 더 잘 알고 계시지만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이제 시장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모든 자산의 그런 할인율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 수익을 선반영해서 주가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미래의 이익을 현가로 할인할 때 국채 금리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할인율이 커지면서 당연히 현가가 줄어들었을 거고요. 그에 대한 타격이 결국은 주가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거의 2% 터치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이 연준의 매파적 분위기를 확실하게 신뢰하는 분위기로 저희가 해석해야 할까요? 네, 지금 뉴욕 채권 시장이 아주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지금 금리가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드디어 이제 미국 국채 시장, 뉴욕 채권 시장에서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3월달 FOMC에서 아마 기준금리를 50bp로 인상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때 보통은 25bp씩 베이비 스텝이라고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 금리 인상이나 인하폭을 25bp 수준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 예컨대 9.11 테러라든지 이런 엄청난 충격이 있을 때는 100pp씩 이렇게 그 기준금리 조정폭을 가져가기도 했는데요. 대부분은 베이비 스텝을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거 지금 현재 지금 시장의 움직임을 보니 50bp를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반영되고 있냐면 그 연방 기금금리를 FF라 그러는데요. 이 선물 가격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화 정책 변경 가능성을 이제 확률로 추정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의 그 패드워치 금리가 있습니다. 이게 3월 연준 인상 그
25bp 인상 가능성을 이제는 100% 이상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달 전에는 35% 수준이었고요. 지난해 11월 달에는 이게 28%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를 두고 우리가 이제 전략가들은 그 2000년 5월 달에 아마 마지막으로 봤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게 그 25bp를 넘어서서 50bp의 인생 가능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전날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보면 2년물 금리가 이미 지금 1%를 위로 뚫었습니다. 이게 팬데믹 이후에는 보지 못했던 금리 수준이고요. 지금 10년물도 이미 1.8%를 위로 뚫었고 2%에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금리 그 상승 속도를 보면 월가가 왜 지금 깜짝깜짝 놀랐냐면, 10년물 기준으로 지금 34bp 정도 올랐습니다. 이게 뭐 종가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1, 2bp 정도 차이가 날 텐데요. 이만큼 오른 경우는 그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4%였던 1982년 이후 처음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채 5년물 금리도 지금 1992년 이후 최악의 그런 한 해를 좀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래일 기준으로 지금 한 11일 동안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 기간만 놓고 보면 지금 월가 채권 시장은 최악의 한 해를 30년 내지는 40년 만에, 기물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뭐 월가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공포로 작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에 비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50bp는 좀 너무 나간 전망이다. 대차 대조표 축소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대차 대조표를 축소한다면 50bp를 인상하는 그런 좀 파격적인 조치의 가능성은 좀 낮아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대차 대조표는 지금 연준이 미국 국채 등을 매수했던 부분을 지금 연준의 잔고로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테이퍼링, 그러니까 자산 매입 축소를 통해서 들어오는 돈을 재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차 대조표 한 9조 달러 육박하는데요. 이게 축소가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미국채의 매수, 그러니까 수급 요인이 좀 꼬이게 되고요. 이게 금리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긴축적인 그런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달에 50bp 인상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대차 대조표 축소는 과연 언제부터 되느냐, 그리고 자산 매입 축소가 당초 3월 달에 완료될 것으로 점쳐졌는데 이게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장은 또 FOMC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을 1월에 종료할지도 모른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3월에는 25bp가 아니라 50bp까지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좀 다소 극단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FOMC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장은 항상 조그만 충격이다 쏠림의 현상을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여태까지 사실 온실 속에 살아왔다는 그런 반작용 같습니다. 그동안 이 코너를 통해서도 여러 전문가들도 지적을 하셨고, 저도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이, 그동안 연준의 유동성으로 파티를 부려온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준 유동성 파티가 이제 끝물이 돼 가고 있다라고 여러 차례 저희들이 전망하고 지금 점쳐왔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작동되는 건 올해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를 연초부터 아주 다급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다음 주에 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는 집행부의 성격인 한국은행이고요. FOMC가 금융통화위원회고 통화정책을 여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 FOMC에서는 지난해 연말에 3월까지는 자산 매입 축소를 완료하겠다, 테이퍼링을 완료하겠다는 걸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앞서 설명드렸던 FF 선물 금리에서는 6월 당초에는 6월달 금리 인상을 점치다가 5월달로 앞당겼고 최근 들어서는 이게 다시 3월달로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지금 점치고 있습니다. 연준의 고위 관계자들도 최근 잇따라 연설이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3월달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그 FOMC에서는 3월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게 이제 주요 메시지가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저희들이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제 자산 매입 축소 시기가 당초 점쳐졌던 3월에서 1월로 앞당겨질지 아니면 2월로 앞당겨질지 혹은 대차 대조표 축소도 본격적으로 검토돼서 시행이 될지 시행이 된다면 언제가 될지 등등을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나 FOMC 성명서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월가에서는 연준이 우리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긴축적인 행보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매파적인 행보를 점치는 루머들이 막 흉흉하게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매크로 전략을 담당하는 짐 캐런 같은 사람은 지금 3월에 인상폭이 50bp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이 시장 참가자들도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부분을 전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게 결국은 이제 시장 가격에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 관련해서 단골로 등장하는 BMO라는 금융기관의 이안 린젠이라는 금리 전략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10년물 금리가 얼마나 2%를 위로 빨리 뚫는지가 이번 FOMC를 통해서 결정될 것이다. 자기는 개인적으로 1월하고 3월 FOMC 사이에는 분명히 10년물 금리가 2%를 위로 뚫을 것 같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2%를 뚫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주요한 위험 자산의 할인율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1% 수준이었고요. 할인율이 2%가 됐을 때 위험 자산에 대한 그런 현가가 어떻게 반영될지 시장은 좀 더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제조업 부진을 나타내는 지표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미국 지표가 좀 위축 국면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저희들이 그동안 오미크론의 변이 확산에 따른 충격이 있는지 없는지 상당히 체감하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질 생활에서 느끼는 것만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경제 지표로 확인이 된 경우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이게 이제 연준에서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은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잘 아시겠지만 뉴욕주를 일컫는 별명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조업 업황을 나타내는 지수가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인데요. 이게 급락을 했습니다. 제조업 활동이 그만큼 둔화됐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이게 지금 전월치인 31.9에서 거의 0.7%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큰 충격이다. 이게 단 1개월 사이에 이렇게 줄어들 수 있나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그동안 확장세를 계속 이어왔던 제조업 지수가 1월에는 거의 멈춰섰다. 라고 지금 뉴욕 연은은 지금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들은 향후 6개월간의 경기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전망을 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미크론의 그 변이 여파를 드러내는 첫 지표로 지금 풀이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특히 뉴욕주가 오미크론의 그 변이에 따른 충격을 많이 받은 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지금 영업 재개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부 차질을 빚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반영한 지표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그 실물 경기 지표 중에 또 주요하게 보는 게 그 1월 주택 시장 지수인데요. 이것도 전달보다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더 의미가 있는 부분은 최근에 경기 도란을 일부 반영한 것과 아울러서 이게 아직 금리 상승의 효과는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물 경제라든지 그리고 금융시장은 금리 상승, 미국채 수익률 상승에 따른 충격이 아주 다양한 경로로 파급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생한 뉴욕 현지 이슈 함께했습니다. 배수연 연합인포맥스 뉴욕 특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